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제명아 나랑 싸우자라고 반말 피켓을 들고 나왔을 때 그게 정말 단순한 도발이라고 보십니까? 표면적으로는 저열한 정치 도발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만 읽으면 이번 주 국민의힘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놓치게 돼요. 두 가지가 걸립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본인이 직접 서예체로 썼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그 피켓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같은 주에 정확히 세 가지 사건이 겹쳤습니다. 하나는 안철수 의원의 추경호 재판 증언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경태 의원의 맞불 제소였고, 마지막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겸공 유튜브 출연이었습니다. 이 세 사건을 겹쳐보면 제명아 피켓이 왜 하필 그 시점에 나왔는지가 보여요. 오늘은 이걸 세 층으로 뜯어보겠습니다. 표면에 무엇이 있고 왜 이 시점이며 결과적으로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다 보고 나면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가 왜 딱 맞아떨어지는지 아실 겁니다. 먼저 그 장면부터 다시 봅시다. 2026년 7월 7일 저녁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 기장 앞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이었습니다. 이 시위는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부정선거 주장에서 파생된 집회인데 국민의힘 대표가 여기에 나와서 시위에 참석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달에도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이날 장동혁 대표는 흰색 모자에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손에는 손팻말과 태극기가 들려 있었어요. 팻말에 쓰인 문구가 이겁니다. 제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팻말은 장동혁 대표 특유의 서예체로 작성돼 본인이 직접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시위대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대표가 직접 준비해서 들고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고등학생이란 표현이 걸립니다. 최근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5.18 민주화운동 조롱 응원으로 비판받았던 서울 배제고 야구부 학생들을 지칭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한 사실이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논쟁을 팻말로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반말로 던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과반이면 이긴 건가? 라며 국민의 경고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자세를 낮췄습니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냈는데도 대통령이 먼저 반성톤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야당 대표는 그 대통령한테 반말, 팻말로 응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를 낮추는 쪽과 시위장으로 나가는 쪽 두 정당이 국민 앞에 서는 톤이 지금 정확히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달 28일 같은 개표소 봉쇄 시위 때는 뿔 달린 빨간 악마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이라고 했고 올해 5월에는 이재명이 억울한 피해자면 N번방 조주빈도 마야광 박광열도 억울하다 할 판이라고 했습니다. 7월 6일 최고위원회에서도 이재명 밥친구 위철환이라며 대통령 호칭을 뺐어요. 같은 당 성일종 의원조차 지난 5월 KBC 광주방송에서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예우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5월 15일 제주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국가수반인 대통령께 거의 반말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권에서 아무리 막말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가원수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지키는 게 원칙이라고 비판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저 저열한 정치 도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진짜 문제를 놓칩니다. 결국 이 정도면 그냥 인격의 문제 아니냐. 여기서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언론이 여기서 멈춰요. 그런데요, 이 피켓을 본인이 직접 서예체로 썼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얘기의 성격을 완전히 바꿉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시위대가 만들어준 팻말이라면 대표는 즉흥적으로 받아든 겁니다. 그러면 뒤에 준비 시간도 계산도 없어요. 그런데 서예체로 직접 썼다는 건 그 문구를 여러 번 되뇌면서 붓을 들고 종이를 놓고 한자 한자 그렸다는 뜻이에요. 그 문구가 대표의 머릿속에서 반복되면서 몸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본인의 심리 상태를 유권자들 앞에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얘기예요. 강하게 보이려 하는 자세라기보다는 이미 뭔가에 밀리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왜냐면요, 이 피켓이 나온 시점을 놓고 보시면은 그림이 보입니다. 6.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사퇴 압박이 2달째 지속되고 있었어요.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계속 사퇴를 요구해왔고, 조경태 의원은 바로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장 대표에 대한 제명 출당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조차 공개적으로 징계 대상과 수위는 대다수 국민과 당원,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는 미묘한 견해차를 노출시켰고요. 한마디로 코너에 몰린 상태였어요. 그 상황에서 대표가 선택한 게 마스크 쓰고 시위장 나가서 대통령 이름을 반말로 부르는 팻말을 드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국민의힘 대변인 라인이 재편되는 과정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젠틀한 톤의 대변인은 밀리고 강경한 톤의 대변인 라인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징계로 인한 추가 갈등과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강경 톤을 대변하고, 그 뒤에 박상수 변호사, 김종혁 전 최고위원 라인이 대변인 자리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이 방향으로 당이 기울어지면 결국 대표 본인도 그 논리에 갇힙니다. 강경 대변인들이 요구하는 톤을 대표가 따라가지 않으면 존재감이 사라지거든요. 나경원 의원조차 의원들하고 다 같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봐라. 왜 당신은 그게 없냐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이 시점의 정확한 온도예요. 대표 자신도 이걸 모를 리 없죠. 그러니까 자꾸 시위장에 나가고 팻말을 직접 쓰고 대통령 이름을 반말로 부릅니다. 존재감을 강경파 방식으로만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 갇힌 겁니다. 정리하자면 제명화 피켓은 도발이 아니라 리더십 부재의 노출이었어요. 별주부전 토끼간 빼러가는 길처럼 스스로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정확히 하루 전날 다른 축이 하나 무너졌어요. 2016년 7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 사건은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었습니다. 6차 공판이었어요. 그 자리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안 의원은 재판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어요. 헤럴드 경제 보도를 인용하면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로 기억한다고 했고, 한동훈 대표가 국회에 모이라고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를 무시하고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두 개의 층이 있어요. 표면에는 추경호 시장의 무죄 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는 12.3계엄 책임의 방향을 한동훈 쪽으로 이전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안철수 의원 본인이 SNS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테러를 당했다.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않은 위헌적인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시도다. 그런데 어제 재판정에서는 그때 말씀드린 내란이라는 게 법적인 내란은 아니었다라고 답변했어요. 이건 한마디로 말바꿈입니다. 계엄 다음 날에는 내란 시도라고 규정했다가 1년 반 지난 재판정에서는 법적 내란은 아니다로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안 의원은 그날 밤 국회로 향하다가 경찰 제지로 못 들어가고 당사로 갔다고 진술했어요.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안 의원은 재판정에서 문자를 받은 순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국회, 그 다음에 당사,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오는데 다시 국회로 오라 했다가 마지막에 당사로 다시 오라는 문자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4번은 지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의원의 증언은 이 시퀀스 전체가 아니라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것은 한동훈이라는 딱 한 부분만 부각시켰습니다. 그것도 본인이라고 들었다였어요.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전문입니다. 법정 증거 가치가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굳이 재판정에서 강조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 의원의 최근 정치적 위치를 놓고 보면 다
답이 대충 보여요. 당대표 제도전 의사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현 지도부와 각을 세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화적 태도로 중도성 이미지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주류 언론이 안철수 증언의 자기 모순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 게 더 이상 우연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엄 다음 날에는 친이 쿠데타라고 SNS에 올린 사람이 지금은 법적 내란은 아니었다라고 말바꿈을 하는데 이 대비를 한 번에 정리해서 보여주는 매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한지아 의원은 오늘 아침에 시간은 지나가도 기록은 남는다고 했고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 주장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증언의 신뢰성을 두고 균열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양치기 소년 얘기 아시죠? 몇 번을 외쳤는지 마을 사람들이 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입니다. 어제 오후 국회 소통관 조경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제명 출당 처분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조 의원이 든 사유는 4가지였습니다. 6.3 지방선거 참패, 책임 미이행, 선거기간 방미 일정에 따른 리더십 공백, 전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 사법부 판단 부정 발언, 그리고 독선적인 징계 정치로 인한 당내 민주주의 훼손. 이게 왜 파장이 큰가 하면요.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힘 최다선 6선 의원이에요. 그 조 의원이 자기 당 대표를 정식으로 윤리위에 제소하는 상황은 소위 말하는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장동혁 대표 본인이 뺀 자기 카드가 있어요. 장 대표는 친한계와 소장파 30여 명에 대한 대규모 징계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조경태, 배현진, 진종호 의원이 최우선 타겟이고 그 최종 종착점이 어디냐 하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에요.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어제 아침에 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이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 조경태 의원 같은 심각한 경우 해당 행위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반면 김재섭 의원은 채널 A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이야기하는 해당 행위가 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대 서로 다른 방송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당이 아니에요, 이건.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연구당 금지 발언이 이 방향을 정확히 가리킵니다. 이 발언이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한동훈 의원이 장동혁 대표 가족상 빈소를 조문한 바로 다음 날 첫 공식 회의에서였습니다. 이거 우연이겠어요? 필연이겠어요? 한번 따져봅시다. 한동훈 의원은 장 대표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서 이미 국회에 복귀해 있고 무소속이니까 당 지도부 압박에서도 자유롭거든요. 반면 장 대표는 한 의원을 극도로 신경 씁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뭘 뜻하냐면요. 쫓아낸 사람이 쫓겨난 사람보다 더 불편함을 느끼는 구조예요. 쫓겨난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쫓아낸 사람은 쫓아낸 대상이 국회의원으로 살아있고 심지어 국회에서 환영받고 하는 모습을 매일 보게 되잖아요. 존재 자체가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위협하는 겁니다. 조조 같은 상황이에요. 어찌하여 천하를 안정시킬 자가 나밖에 없는가라는 화법으로 밀고 나가는데 정작 측근들도 슬슬 여포 모드로 변신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죠. 여기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제 뉴스핀 보도로 징계 대상과 수위는 대다수 국민과 당원,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습니다. 대표와의 이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항상 의견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어요. 앞서 KBS 방송에서는 당의 기강 확립은 징계를 통해서 확립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립인데 실질은 각을 세우는 발언이에요. 대한과밀의 소장파도 공포정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격을 예고했고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대표가 징계 카드를 뺐고 최다선 조경태가 대표 제명 카드로 맞불을 놨고 원내대표는 신중론으로 각을 세웠고 소장파는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한이 이미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소동이 국민의힘 안에서 벌어지는 사이 저 옆에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그러니까 어제 7월 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여기에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출연했어요. 민주당 8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한 이틀 만입니다. 이게 왜 의외냐면요. 김어준 씨는 그동안 정청래 전 대표 쪽 우군으로 자처해온 사람이거든요. 두 사람이 올해 초부터 서울시장 여론조사 문제로 신경전을 벌여왔고 3월에는 이재명 대통령 방미 순방 대응을 두고 김어준 씨가 총리실을 공개 비판한 적도 있어요.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의 방송에 출마 이틀 만에 걸어 들어간 겁니다. 이건 그 자체로 정면 돌파 신호였어요. 여기서 김어준 씨가 방송 초반에 이렇게 열었습니다. 감기약을 먹고 의도적으로 안 온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소모적으로 계속할 필요가 없으니 이것부터 정리하고 가자. 그리고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일 새벽 국회 담장과 경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그 자리에서 상황을 소상히 밝혔어요.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국회로 가면서 두 가지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와이에 있는 백태웅 교수에게 헌법과 법률적으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해서 내란에 해당된다는 글을 받아 의원 단톡방에 최초로 올린 일. 다른 하나는 광주 58이 생각나서 외신에 알려야겠다 싶어 백 교수에게 영어 성명서를 요청한 일. 국회 본회의 출입문이 모두 잠겨 있어서 국회의장 전용 출입문으로 진입했는데 몇 초 늦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어요. 여기까지가 표면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진짜 중요한 대목은 다른 데 있었어요. 김어준 씨가 방송 중에 이낙연 전 총리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걸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낙연은 사실상 금기어입니다. 총선도 대승하고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불과 몇 개월 만에 크게 추락한 사례로 이름 자체가 하나의 경고예요. 김어준 씨가 그 이름을 꺼낸 건 김민석 전 총리에게 너 잘못하면 후사가 없어진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즉 김어준 씨가 김민석 쪽으로 말을 갈아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정청래 전 대표 낙점을 유지하면서 다만 소모적인 논쟁에서는 빼주는 탈출구 하나를 열어준 겁니다. 대신 이낙연이라는 금기어로 견제를 걸었어요. 이 두 그림을 나란히 놓고 보시면 지형이 달라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한테 반말 피켓 들고 재판에서 말바꿈하고 내부 징계 전쟁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3시간짜리 유튜브 방송 안에서 CCTV 공개하고 노선 정리하고 있어요. 사마에 같은 인내심이 필요한 국면이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지상파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대비는 절대 안 보여요. 겹쳐봐야 이 시점에 진짜 온도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오면 처음 그 팻말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명아 나랑 싸우자. 강하게 보이려 할수록 사실은 약한 겁니다. 제명아는 위협이 아니라 비명이었어요. 정확히 그날, 정확히 그 시간에 대표 자신도 그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오프닝에서 저는 그 팻말이 정말 도발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게 보여요. 우리가 봐야 했던 건 도발이 아니라 이미 밀린 사람의 신호였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 핵심은 임금이 옷을 안 입었다는 게 아니에요. 신하들이 옷 멋지다고 말해줘야 되는 그 분위기 자체가 왕국이 이미 무너졌다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진짜 힘은 어린아이 한 명이 임금이 옷을 안 입었어요 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있어요. 지금 조경태 육선 의원이 해당 행위는 대표 본인이다라고 정면으로 외친 게 정확히 그 어린아이 자리입니다. 본인이 직접 쓴 서해체 피켓, 그게 왜 결정타냐면요. 유권자들 눈에 남거든요. 야당 대표적이 뭐냐라는 인상 하나가 두고두고 남아서 다음 국면에 그대로 작용합니다. 본인 서해체가 결국 본인 정치의 서해체가 된 셈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위험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의 신중론이 정확히 뭘 뜻하는지 그게 다음 국면의 열쇠예요. 원내대표가 대표와 각을 완전히 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표를 지지하지도 않는 그 미묘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건 후계 구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점식이 결단하면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의 무게중심이 이동해요. 그날이 언제일지가 이번 여름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12.3의 그림자도 확장되고 있어요. 추경호 재판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다음 증인은 오는 15일 서병수 전 의원이고 그 다음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에요. 안철수 의원의 어제 증언이 위증 여부로 다뤄지게 되면
국민의힘 안에서 한동훈과 추경호 라인의 정면 충돌 시나리오가 열립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당대표 유고 상태에 가까워요. 원내대표 체제로 굳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당대표 없어도 되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질문이 남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에게 마지막 카드를 던지는 그 순간 정점식 원내대표는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침묵이 깨지는 날 국민의힘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세요.